Hi everyone, everybody. Welcome to Vintage Travel. Anything is vintage in my eye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빈티지 트래블 안 감독입니다. 자, 오늘도 주절주절 몇 마디 한번 제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영상에서 이런저런 얘기 뭐 하여튼 제 채널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 주절주절 하는 얘기를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 하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모든 것은 빈티지 세상으로 보인다. Anything is in my eyes. 제 눈에는 모든 것은 빈티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와 관계없이 모든 것은 다 빈티지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모든 걸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식당에 대해서 또 뭐 음식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저도 이제 빈티지 푸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어떤 한국 식당에 대한 그 문제점, 그다음에 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또 제가 들어가서 어떤 불만사항 이런 게 전에 하여튼 이 먹거리 식당 관련해서는 전에 프로그램에 있었죠. 먹거리 엑스파일인가? 거기서도 많이 문제점을 많이 거기 내놓고 보여주고 사회 문제화 되고 그렇게 했지만 과연 그동안 달라진 게 있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도 제가 많이 이렇게 식당을 다녀보고 먹고 해봐도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전에 한번 그 곱창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곱창 안에 그 이물질이 들어있는 거, 일명 똥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했던 게 사회 문제화가 됐고, 또 그걸 세척을 하는데 세제를 이용해서 또 했던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소다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부풀린다나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저런 그 먹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또 조심하는 거는 내장 음식. 내장 음식은 또 겉에 그 살과 달리, 속살과 달리 더 안에 들어있는 그 내장이기 때문에 더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먹는 곱창, 순대, 내장 종류, 내장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걸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사실 염려스러워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전에 주방장을 한 35년 지낸 허풍따거님 그분한테도 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식당에 대한 문제점. 그런데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오늘 과연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저는 사실 불만이, 식당은 사실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감과 자기만의 그 독특한 레시피, 위생관념, 또 음식에 대한 철학, 또 서비스에 대한 철학, 모든 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아무나 그냥 내가 식당하고 한다 싶어 해가지고 문 덜컥 열어가지고 그 손님들한테 비위생적인 그런 음식을 제공을 하고, 비위생적이라는 거는 음식 재활용, 또 주방 안에 그 아주 불청결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당 서비스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과연 이제 식당만이 자정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가? 그거는 식당 업자의 그 양심에 달린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어떠한 그 소비자가 믿을 수 있게끔 스스로 자정적인 노력과 손님에 대한 자기 검증이 필요하다. 자기 스스로의 뭐 주방 안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바깥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식당 허가를 좀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그 다음에 또 정기적인 그 관리 감독, 지금보다도 더 엄격하게 좀 자주 해가지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안에 있는 일하는 분들, 식당 종사자들, 이런 분들도 철저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기존에 큰 업소에는 영양소가 있었는데, 영양사도 그냥 영양사가 아니라 위생관리사, 이렇게 그 용어를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양과 위생을 같이 책임지는, 만약 그 식당에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또 음식에 너무 과도한 MSG가 들어간다, 또 식당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위생관리사가 책임을 지도록, 그러면 이제 식당 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은 위생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식당 경영주도 주인도 함부로 위생관리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주방장도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인이 한 명이 책임지고 있어야지만 식당에 대한 위생을 그나마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대안을 좀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하신 분들은 너무 맨 처음에 크게 벌리지 말고 작게, 내가 2테이블, 3테이블 운영하더라도 정말 자기만의 소신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위생적으로 만들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그 손님을 위한 서비스,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게 점점 손님들한테 인정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면 테이블을 늘려가면 됩니다. 3테이블, 4테이블, 5테이블, 10테이블, 20테이블,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면, 그 다음에 식당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크게 벌려가지고 그게 적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손님들한테 비양심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이런 비양심의 불감증, 이게 식당에 대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당국에서도 이제는 이제 좀 넓은 범위에서 이걸 생각하고 계속 관리 감독을 이제는 새로운 방향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식당에 그동안에 종사했던 35년 동안 종사했던 우리 화풍따거니 옆에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풍따거니,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좀 들었어요? 들었죠? 그 양반은 그냥 쏟아. 나는 그 관리 감독을 좀 이렇게 더 강화하고 식당을 아무나 못하게끔 그 자격 요건을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만들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요. 그게 끝이에요? 더 할 얘기 없습니까? 그게 끝.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언제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인터뷰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난 불미 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실래요? 네? 안 하신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인터뷰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